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어제 저녁에 저한테 한 통의 이메일이 이렇게 또 왔습니다. LA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이 사기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고 저한테 이메일이 이렇게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주장을 이렇게 또 봤죠. 주장을 이렇게 또 보니까 자신은 한 2년 전쯤에 한 40만 달러를 어디에다가 뭐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이제 넣었다고 합니다. 넣었는데 처음 2달만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 회사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면은 이자를 얼마만큼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2개월만 받고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대요.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금도 못 돌려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막 적으셨는데 제가 이제 상호는 밝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또 이메일을 주신 게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이 공익 피해를 방지를 하기 위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것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실제 이제 가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온 이메일만 이렇게 또 알려드리면서 그 피해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게 저한테 제보가 이렇게 또 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보 사례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상호명이나 이름은 거론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저한테 이메일 온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LA 한인타운에 있는 무슨 부동산이라고 해요. 무슨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40만 달러를 했는데 2년 전에 딱 2달만 이자를 받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받지를 못했다. 그리고 원금도 지금 돌려받고 있지 못해가지고 속이 타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또 제가 예전에 일을 했었던 사기꾼 회사가 있거든요. 그건 완전히 사기꾼 회사라고 법정 판결도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제가 겪었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을 이렇게 또 알게 됩니다. 근데 그분도 UCLA를 이렇게 또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배님하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어떤 회사를 이렇게 또 하신대요. 뭐 투자 회사를 하신대요. 저한테 이메일을 주신 분은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그런데 제 선배였던 그 사람은 그냥 어떤 투자 회사를 이렇게 또 한대요. 투자 회사를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 아직 일을 안 잡았으면은 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거기 회사로 갑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삼성한테도 연락이 왔거든요. 삼성한테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리크루트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인사학과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삼성 그 핸드폰 그 시장을 남미에서 개척을 한다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그 부서가 있대요. 거기서 일을 할 생각이 없느냐, 삼성에서 이렇게 또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데 얼바인에 있는 제 선배라고 하시는 분이 하고 있는 그 투자 회사에 이제 들어가기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거를 거절을 하고 그 얼바인 회사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또 다녔습니다. 투자 회사라고 하고 이렇게 또 다녔는데, 거기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말단 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냥 책만 읽으라고 하고 뭐 자기 개발만 하라고 하고 어떤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뭐 계속 그런 것만 했어요. 그런 것만 하고 실질적인 그런 뭐 업무 같은 것들은 없고 거의 2년 동안 책만 읽었습니다. 책만 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폰지 사기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폰지 사기꾼 그 투자 회사였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폰지 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투자금을 받습니다. 투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 투자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익금을 나눠줘요. 이자를 계속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받아야지만 이익금을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기꾼 회사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투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사기꾼 회사예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거기 살짝 넣었다가 약간 상처를 입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또 주신 분도 아마도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연퍼센트 이자율 뭐 10%를 드리겠습니다, 20%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겠지 않겠습니까? 뭐 10만 달러를 넣으면은 뭐 10%, 뭐 20만 달러를 넣으면은 뭐 15%, 30만 달러 넣으면은 20%를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야, 이거 혹해가지고, 뭐야,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지금 돈을 넣은다고 하더라도, 뭐, CD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보면은 3%대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10%, 15%, 20%를 준다? 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절대 세상에는 공짜 점심 먹어요. 노 프리 런치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공익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불안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 경제도 좀 불안하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주식 시장도 많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지만, 이 주식 시장 얼마 전에 떨어진 거 봐요. 지금 이 주식 시장 이렇게 또 오른 것도 레버리지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많이 오른 것이 있거든요. 지금 빚으로 성을 쌓고 있습니다. 모래성을 이렇게 또 쌓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좀 위험합니다. 버블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사기꾼 회사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고요. 사기꾼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이상한데 너무 좋은데, 조건이 너무 좋은데, 아니 은행에서도 주지 않는 10%, 20%를 준다고 하고 혹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투자 회사라고 하면은 원금은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폰지 사기는 그냥 걸려들면 끝이에요. 거기다가 돈 넣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녔었던 그 회사의 그 선배라고 하는 분은, 선배라고 하는 분도 아니지, 그 사람은, 사기꾼은 이제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깜빵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깜빵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자그마치 그때도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사기를 뭐 몇천만 달러를 했대요. 아마 지금도 LA 한인 사회에서 이런 이제 사기를 치는 분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또 알려드리는 이 목적은 공익 목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 영상을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처럼 좀 이제 불안할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남는 장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주식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투자를 했을 걸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남는 장사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시장 빠진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100만 달러 이런 사람, 요번에 주식시장 폭락을 해가지고 뭐, 그리고 비트코인도 폭락을 해가지고 뭐 100만 달러 이런 사람들도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한테 이메일 주신 분, 너무나 진짜 그 사연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거의 평생을 모으신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랑 같은 나이 또래이시에요. 40대라고 하시는데, 야, 평생 모은 돈 40만 달러를 넣었는데, 와, 그 10%두 달만 받았다고 하면, 뭐 10%든 뭐 15%든 두 달만 받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두 달이면은 1년 연 이자가 10%뭐 2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달만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는 뭐 2%, 3%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40만 달러 주고 2%, 3% 받고 그 돈을 지금 원금도 지금 못 찾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웬만하면은 까먹더라도 그냥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금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같이 좀 이제 어수선할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이 사기꾼들 많거든요.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유명한 앵커의 어머니 그 납치 사건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2월 1일에 와 이제 벌써 6일이 지났네요. 6일에 이 할머님이 이렇게 또 사라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 할머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아직도 모른다. 계속 이제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경찰들뿐만이 아니라 FBI까지 지금 합동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몇천 달러 안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결정적인 제보에 5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제 형상금까지 이렇게 또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님 집에 CC 카메라도 있었었대요. CC 카메라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링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링 카메라도 1시 새벽 1시 한 47분쯤에 끊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링 카메라도 이렇게 또 없고 그러니까 사전에 자르고 이게 링 카메라까지 이제 가지고 간 다음에 이런 사건을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할머님을 이렇게 또 보면은 심장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심장 조율기, 페이스메이커까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이랑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랑 지금 현재는 연결이 해지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빨리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약을 안 먹은 지가 지금 6일째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머님의 이 목숨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이제 가족이 나와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또 전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엄마의 생사 좀 알려달라라고 이제 연락을 간곡히 이제 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님이 이제 약을 먹어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약을 빨리 먹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어제는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는 랜섬 머니 몸값을 요구를 하는 그런 이메일도 왔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을 달라고 몸값을 이렇게 또 달라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이제 어두운 곳에서만 이렇게 또 많이 씁니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하면서 몸값을 요구를 하는 그 메시지를 어떤 뭐 방송국에 이렇게 또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남성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이번 사건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사칭범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냥 사칭을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있다 너네 엄마를 그러니까 빨리 돈을 달라라고 그냥 사칭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할머님의 나이가 84세이다. 굉장히 고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을 빨리 드셔야 하는데 빨리 좀 연락을 달라. 이 납치범들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연락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뭐 6일째 아직도 연락이 이렇게 또 없다고 하니까 뭐 랜섬머니, 뭐 몸값도 아직 요구도 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측이랑 이란 측이랑 지금 계속해가지고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오만에서 지금 현재 회담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측은 직접 만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오만에서 간접 회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렇게 또 갔고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가 이렇게 또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은 외무장관이 이렇게 또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핵 프로그램 하는 것을 이제 동결을 해라. 그리고 농축 우라늄을 폐기를 해라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측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내 중동에 있는 무장 단체에 지원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제 중단을 해라라고 논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란은 그거는 주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그것까지는 논의를 하는 것을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란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 내에서 얼마 전에 시위가 굉장히 커다랗게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확인이 된 사망자들의 수만 수천 명이 된다. 그리고 이란 정부에서 체포를 한 그 시위대들은 5만여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정권이 1979년도 혁명 이후에 가장 좀 악화가 된 그런 상태이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우리 미국이랑 하고 있는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으면서 이란이나 이 중동 근처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해군 병력을 지금 배치를 이렇게 해두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걱정을 해야 하느냐라고 어떤 기자가 이렇게 또 물어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는 매우 걱정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가 뭐 빨리 내려오든지 뭐 정권이 뭐 교체가 되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베네수엘라도 이렇게 또 보면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병력을 좀 이제 오랫동안 배치를 이렇게 또 해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를 이렇게 또 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이 회담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두고 이거는 굿 비기닝이다, 좋은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하고 이란은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비하를 하는 영상을 공유를 이렇게 또 했다. 자신의 그 출수 소셜에다가 또 어떠한 영상을 공유를 이렇게 또 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랑 그리고 그 미셸 오바마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멍키, 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원숭이로 묘사를 한 이 AI 생성이 된 영상을 공유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1분 정도가 이렇게 또 된다고 하는데 영상은 주로 2020년도 그때 이제 대선 그 투표기 조작 음모론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그 원숭이 몸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2초가량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이렇게 또 묘사를 하는 그런 클립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논란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니 흑인을 유인원에 비교를 하는 것은 지금 뭐 원숭이로 이렇게 또 비유를 이렇게 떠는 것은 미국 역사에서 노예 제도와 그리고 뭐 린치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아주 오래된 인종차별적 금기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요번 달이 미국에서 흑인 역사의 달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블랙 히스토리 먼스인데 그런데 이 첫 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흑인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얼굴을 원숭이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또 썼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비판이 엄청나게 거세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캐롤린 레빗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백악관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글의 왕으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라이언 킹으로 이제 묘사를 한 인터넷 밈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오바마 흑인 전 대통령을 원숭이의 비유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fake outrage이다, 가짜 분노이다 라고 하면서 일축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미국 내에서 이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거는 진짜 좀 심각하게 이렇게 또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영상을 썼다? 야, 이거는 진짜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이제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공화당 흑인 의원 중에 한 명인 팀 스캇은 나와가지고 백악관에서 나온 것들 중에 가장 인종차별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상을 빨리 삭제를 해라라고 이제 촉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음모론, 대통령 이제 출생지에 대한 그 음모론도 이제 주도를 이렇게 또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라고 이렇게 막, 이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음모론을 뭐 덮어 씌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하킴 제프리스 이제 하원 원내대표를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은 그 AI 영상을 또 이제 공유를 이렇게 또 하는 등 정치적인 상대를 비하를 하는 그 AI 가짜 영상을 자주 이렇게 또 사용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주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흑인에 대해 가지고 원숭이의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 트럼프 대통령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이 굉장히 공포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공화당의 새로운 공포는 상원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제 공포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하원은 뭐 거의 당연히 민주당이 장악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하원뿐만이 아니라 상원까지 아마도 민주당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 있는 전략가들은 지금 뭐 비상 상황에 이렇게 또 걸렸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밀고 있었던 이민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를 내가 다 정상복귀 시키겠다, 내가 더 좋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1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 문제나 경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이민 문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거센 이 아이스 반 운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문제나 이민 문제나 제대로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오히려 이제 공화당에 불리한 라이빌리티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부채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이었던 그런 지역까지 민주당한테 지금 이렇게 또 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수 텃밭이었던 알래스카, 아이오와, 오하이오 이런 곳에서도 지금 이 민주당이 추격이 엄청나게 거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격전지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메인주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곳에서도, 여기는 원래 항상 이제 격전지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좀 이제 많이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텍사스라고 하면은 완전히 전통적으로 공화당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얼마 전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민주당이 이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조지아 역시 민주당이 지금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이제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공화당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력이 민주당보다 대략 3배가량 많다. 현금이 3배가량 많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나게 그 후원금들을 막 끌어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화당 기부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팩이 3억 달러 이상 모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선 초기이지 않습니까? 경선 초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주당이 약한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민주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뭐 하원이나 이제 상원이나 다 장악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공화당이 공포에 이렇게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뉴저지랑 이제 뉴욕을 잇는 허드슨 그 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그 연방 자금을 내가 풀어줄게, 160억 달러를 이제 해제를 해줄게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뉴욕에 있는 펜 스테이션,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달라스 공항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을 해달라라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제안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펜스테이션, 굉장히 유명한 그 펜스테이션에다가
뭐 트럼프 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또 붙여두고, 그리고 워싱턴 DC 댈러스, 댈러스가 아니구나, 듀얼레스, 듀얼레스 공항에다가 트럼프 에어포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주면은 내가 이 프로젝트 160억 달러 프리즈 된 거 내가 풀어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연방 자금을 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고 연방 자금을 가지고 여기저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이런 스테이션들 같은 거, 이런 공항 같은 것들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 슈머 의원은 나한테는 해당 시설의 이름을 바꿀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즉각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160억 달러 연방 자금을 프리즈를 이렇게 또 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개발위원회에서는 연방 정부를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자금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공사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1000여 명 정도의 건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막 여기저기다 막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다가 다 연방 건물에다가 막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나 일부 상원 의원들은 재임 중인 대통령의 이름을 연방 건물에 붙이는 것을 금지를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서브 액트라고 하는 그 법을 이렇게 또 발의를 했다고요. 보통 이런 뭐 건물에다 이름을 붙이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붙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업적을 기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 이분께서 뭐 이 대통령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혜택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을 기려가지고 이 대통령 이름을 여기다 붙이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임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다가 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또 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엑셀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everything the president has tried to name for himself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여기 기사에서 올려놓고 있는데, 트럼프, 그러니까 아메리카, 미국 자체가 트럼프 거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좀 전에 올려드린 그 뉴스에서도 워싱턴 DC의 듀얼스 이 에어포트 여기를 트럼프 이름을 붙이려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펜스테이션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이렇게 또 붙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서 미국 평화연구소 여기를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변경을, 이거는 벌써 했습니다. 변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붙여놨어. 붙여놔가지고 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전임 경영진들이랑 법적 공방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국립공원 패스 있지 않습니까? 내셔널파크 그 패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나 조지 워싱턴 얼굴이 붙여져 있다 라고 합니다. 야, 이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그 내셔널파크 패스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지우는, 뭐 테이프를 붙이고 뭐 지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만약에 내셔널파크 그 패스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지워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효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렇게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일인 6월 14일에는 내셔널 파크들을 모두 다 무료 입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계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2025년도에서 2028년도 그 사이에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태어난 이 아이들한테는 정부가 $1000의 초기 자금을, 초기 투자금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 어카운트도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트럼프 어카운트로 이름을 이렇게 또 지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트럼프 골드 카드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100,000 이상을 미국 정부에 기부를 하면은 골드 카드를 이렇게 또 줘가지고 그 영주권을 바로 해주는
그런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도 트럼프 골드 카드라고 이름을 이렇게 또 지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거기다 딱 박아두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해군을 현대화를 하자라는 그런 이제 계획하에 신형 전함을 이제 이렇게 또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신형 전함을 트럼프급, 트럼프 클래스로 명명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투기, 지금 현재 가장 최강 전투기는 F-22이지 않습니까? 차기 전투기를 F-22가 아니라, 그러니까 F-22 다음에는 뭐 F-23, F-24 뭐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거를 한참 뛰어넘은 F-47, 트럼프 대통령 현재 임기가 47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기 이름을 F-47으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임 치료, 그 비용 절감 정책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을 트럼프 베이비로 그렇게 명칭을 넣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로 건설이 되는 저가형 주택을 트럼프 홈으로 이름을 이제 부르는 등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여기저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붙이고 있다. 미국 전체에다가 트럼프 브랜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이 트럼프 것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께 지금 되고 있는 미국을 지금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그 어떤 대통령도 이러한 짓을 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신 다음에, 서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리면서 대통령의 이름을 이렇게 넣는 거는 있어도, 자신이 대통령이 있으면서 내 이름을 붙이는 그런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브랜딩화를, 자기 이름을 지금 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또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RX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드디어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 드디어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연방 정부에서 하는 이제 약값을 낮추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에다가도 트럼프 RX.gov, 와, 여기다가도 자기의 이름을 붙였어. 그러면서 이거는 이 정부가 제약사랑 이제 직접적으로 협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현금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 이제 고객들한테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공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트럼프 RX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약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 약 제약 회사로 이제 웹사이트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런 트럼프 RX.gov 웹사이트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쿠폰을 준대요. 트럼프 RX에서 쿠폰을 줘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싸게 해준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싸게 해주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위고비, 비만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가격이 한 달치가 $1,350인데 이게 $200에서 $350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를 할인을 이렇게 떼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젬픽도 이제 원래 이제 한 달치가 $1,000인데 이게 $350로 줄어든다. 그리고 불임 치료 약도 93%가 할인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뇨병을 치료를 하는 그 약도 $330인데 $100로 70% 정도 이렇게 또 할인을 이렇게 또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 릴리, 한 대략 한 5개 제약회사에서 43개의 약을 등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5개 회사이지만 이게 16개 회사로 확대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를, 이제 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이렇게 또 구매를 할 때 여기를 이제 들려가지고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싸게 약을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정말 좋은 것이죠. 정말 잘하는 것이기는 잘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름을 트럼프 RX로 붙이는 것은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RX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의료보험이 없거나 그리고 이제 약을 이렇게 또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사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싸게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다음 인구조사, 이제 미국에서는 인구조사를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또 하거든요. 다음 인구조사가 2030년도 이제 인구조사인데,
이 인구 조사 때 보통 이제 인구 조사를 이렇게 또 할 때 당신은 이제 시민권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권 질문을 도입을 지금 하려고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도를 이렇게 또 보면은 현장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인구조사국 센서스에서는 2030년도 이제 본 조사를 이렇게 또 이해가지고 올해 4월부터 이제 9월 달까지 엘레바마주랑 그리고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현장 테스트를 이제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필드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 테스트 용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미국 시민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 이 설문지에 시민권 질문이 들어가는 것은 75년 만에 시도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 라고 합니다. 선거구 확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을 준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에서 서류 미비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이제 제외를 이렇게 또 하면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연방 하원 의석수를 배분을 다시 하려는 그런 의도를 이렇게 또 비추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시민권자들이 많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선거구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수정헌법 제 14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각 주의 전체 인원을 집계를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다. whole number of person. 그러니까 불체자이든 합법으로 있는 사람이든 시민권자든 전부 다 집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시민권 질문을 센서스 그 질문지에다가 이렇게 또 넣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민자들이 있는 그런 이제 가구들은 단속이나 불이익을 우려를 해가지고 응답을 기피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들을 다 정치랑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센서스도 시민권자들이 많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을 어디인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선거구를 다시 재조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이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도 이제 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대선 때도 이제 공화당이 이겨야 되는데 공화당이 질 수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이사이드 범, 그러니까 이 자살 폭탄 테러가 이 파키스탄 이슬람 마마드 모스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현지 시간으로 2월 6일 오늘 이제 금요일 오후 1시 30분쯤에 이 모스크에서 파키스탄 수도 이제 남동쪽으로 이렇게 또 한 어떠한 이제 모스크에서 이 자살폭탄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수백 명의 신도가 금요일에 합동 기도를 이렇게 또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폭 테러범이 모스크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이제 저지를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바로 폭탄을 이렇게 또 터뜨렸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번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31명이 사망을 했다. 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이렇게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상자는 169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2023년도 1월 달에 있었던 그 모스크 테러 100명이 사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에 파키스탄에서 발생을 한 가장 치명적인 모스크 공격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 있고 뭐 중환자실에 있고 지금 뭐 병원들이 이미 포화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대우를 자처를 한 단체는 없지만, 그런데 아마도 IS가 테러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동 뭐 파키스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좀 끔찍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진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기습적으로 올린 그 관세 때문에 충격 속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관세를 25%로 이제 다시 올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이 작년 10월 달에 합의를 한 무역 협정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관세를 25%로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달에 이제 무역 협정을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이제 관세를 15%로 내리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다가 3,500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기로 한 게 국회에서 이 한국 국회에서 비준 절차가 이제 늦어지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열받았다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뭐야 너네 왜 제대로 빨리 통과를 시키지 않아? 빨리 3,500억 달러 투자를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25%로 이렇게 또 올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서는 한국의 원화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목록에 다시 이렇게 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을 더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한국 왜 이 환율을 계속 낮추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최근 들어 한국의 환율을 이렇게 또 보면은 거의 1,500원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할 때 굉장히 이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미국이 다시 올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쿠팡에 대해서도 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쿠팡에서 3,400만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검찰 조사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한국 총리한테 쿠팡이나 미국의 기술 기업들한테 처벌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쿠팡을 보면은 거의 100% 한국 기업이지 않나? 그런데 이제 쿠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그 모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 회사가 한국 쿠팡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쿠팡은 미국 기업이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쿠팡을 본다고 하면은 쿠팡은 뭐 한국에서 태어난 그 한국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미국에는 그 쿠팡 그 주소에 간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유령 회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미국 기업으로만,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이제 상장만 이렇게 따르고 한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을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뭐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규범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다라고 분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느낌 가는 대로 그렇게 정책을 뭐 후뚜루마뚜루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25%대까지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우드에서 웨스트우드에 있는 이제 99 렌치 마켓에서 이제 중국 마켓이거든요. 여기에서 자동차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노인분이 굉장히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운전을 이렇게 또 했는데 또 이제 뭐 잘못 밟았나 봐요. 브레이크 대신에 악셀레이터를 아마 밟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3명이 사망을 하고 6명의 이제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2월 5일 오후 12시쯤에 이 웨스트우드에 있는 99 렌치 마켓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은색 세단 차량이 마켓 건물 안으로 돌진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베이커리로 이제 돌진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이 차량이 빠르게 돌진을 이렇게 또 하더니만 자전거를 이제 타고 갔었던 어떤 사람을 치고 계속 이제 가속을 한 다음에 이 건물이랑 이렇게 또 충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켓 내에 있었던 사람들 3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네요. 베이커리 안에 있었던 55세 남성, 42세 여성, 30세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2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명은 이제 현장에서 치료를 이제 거부를 하고 이제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친 사람도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어떠한 할머님이 운전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LA 경찰은 이 사고가 의도를 하지 않은 그런 사고이다라고 하네요. 네. 불행한 그런 사고이다. unintentional accident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브레이크랑 엑셀이랑 헷갈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게 운전자의 건강 이상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 정밀 조사를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시면은 진짜 이제 근데 미국은 또 운전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뭐 자율주행 같은 거,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빨리 모든 차들에 탑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지금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1.8%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S&P 500이 1.3%가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1.2%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기술주들에서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오늘은 리바운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다우존스를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1.8% 정도의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49,000점을 이제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엔비디아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주에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까?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엔비디아 3%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1%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57.3으로 시장 예상치 55보다는 상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개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큰 소비자들은 이제 심리가 급등을 했다. 하지만 주식을 보유를 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굉장히 좀 이제 낮은 수준에 이렇게 비참한 수준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이렇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를 계속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공포 지수, 이제 빅스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으로 이제 어제나 엊그저께나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은 20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저께나 엊그저께 해가지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성이 1년 전에 벌써 이런 상황을 예측을 이렇게 또 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이 이제 단순하게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거품 붕괴가 아니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에서 지금 이러한 폭락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그 매출로 인해 가지고 그 주식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또 봤는데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AI가 이 회사의 기능을 대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코워커 같은 그런 이제 도구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를 직접 대체를 이렇게 또 하면서 비싼 구독료를 내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매력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엄청나게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단순히 채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컴퓨터를 제어를 하고 업무를 수행을 하는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직접 컴퓨터를 만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열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작업을 하고 AI가 계속 일을 할 수가 24시간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AI 에이전트 툴이 스스로 소통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몰트북 같은 플랫폼이 이제 등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인간 개입이 없는 자동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될런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투자자들이 그래가지고 주식을 많이 내던졌다 최근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모든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좀 이제 위험하기는 위험하지만 그런데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좀 더 위험하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위험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일반적인 문서 도구 그런 거 이제 다루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진짜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순 워크플로우 자동화하는 것들, 뭐 연동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이 AI 에이전트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 자동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의료 기업들이나 뭐 금융 기업들 여기는 이제 강력한 규제가 적용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이제 함부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뭐 방대한 독점 데이터를 보유를 한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이제 불안불안하다라고 하네요. 이 AI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아마존이 어제부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9% 정도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마존으로 인해 가지고 이 AI 버블이 지금 터지는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아마존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요번 주에 이제 주가가 날아간 것만 보더라도 자그마치 1 트릴리언 달러가 날아갔다, 1조 달러가 증발을 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어제도 엄청나게 내려갔는데 오늘도 9% 이상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왜 아마존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폭락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아마존에서 자본 지출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또 제시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원래는 이 자본 지출 이렇게 또 하는 것을 1,460억 달러를 이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2천억 달러를 올해 자본 지출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AI 인프라에다가 2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AI 인프라에다가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 수익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만 빅테크 전체에서 1조 달러가 증발을 해버렸다라고, 이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전부 다 해가지고 1조 달러가 증발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아마존도 폭락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폭락을 하고 알파벳도 내려가고, 많이는 안 내려가고, 알파벳이 가장 적게 내려갔고요. 메타 내려가고, 엔비디아 내려가고, 오라클 내려가고, 엄청나게 내려가가지고 1조 달러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400조 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I 버블에 대한 공포가 전반적으로 지금 깔려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투자자들이 AI에다가 너무나 과잉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공포가 깔려 있다라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오히려 지금 상승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애플은 AI에다가 거액을 쏟아붓고 있지 않거든요. AI에다가 돈을 투자를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냥 아이폰 판매 같은 그런 본업에만 충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이제 거품이 없네 라고 해가지고 애플은 오히려 이번 주에 7%가 이렇게 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마존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텔란티스, 미국의 이제 3대 자동차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GM, 포드, 이제 스텔란티스가 이렇게 또 있는데, 스텔란티스가 요번에 손실 쇼크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록적인 손실 처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자그마치 26 빌리언 달러. 어머, 260억 달러를 손실 처리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기록적인 자산 감액, 그리고 이제 재구조화 비용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제품 전략을 다 재정비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공급망을 조정을 이렇게 한다. 예상보다 느린 전기차 전원 속도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에다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공급망 축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품질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비용으로 이제 쓴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패닉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스텔란티스 주식이 20%에서 30%가 지금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텔란티스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2일에 최악의 하루 하락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2025년도 이제 순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2026년도 배당금을 전격 취소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식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텔란티스 CEO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전환을 이렇게 또 하는 데에서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실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V8 8기통 엔진을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재도입을 이렇게 따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향후 이제 4년 동안 미국에다가 13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5천여 명을 신규 고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다 유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6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6만 달러대가 아니라 6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어제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오늘은 다시 오르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아니, 엊그저껜가, 제가 어저껜가 뉴스에 이렇게 또 올려드렸을 때는 비트코인이 뭐 7만 달러대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6만 달러대까지 어제는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이렇게 떠가지고 6만 5천 달러, 지금은 뭐 6만 8천 달러까지 지금 거래가 이렇게 또 되고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금 지명을 이렇게 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케빈 워시가 취임을 이렇게 또 하면은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시중의 자금을 회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금리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을 이제 먹고 이렇게 또 자라는데, 그런데 공급원이 이제 끊긴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이 좀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심리적 지지선인 7만 달러 아래로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레버러지, 대출을 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이 되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다라고 하네요. 야, 비트코인을 빚을 져서 들어갔다고? 야, 이거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레버러지 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은 강제 청산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락을 했다. 6만 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미국을 이렇게 또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다. 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 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검은 반도체라고도 하는 김이 이 한국 컬처, 이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김 역시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한국의 김 수출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역대 최고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4년도에 김 한 장에 100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김 가격은 150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김 시장은 350원에 이제 달하면서 이제 한국 소비자들은 이제 김이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탄식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김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에서만 김을 이렇게도, 한국 김은 한국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김 가공 공장은 굉장히 부족하다,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김이 인기가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K 컨텐츠가 엄청나게 인기를 글로벌로 이렇게 또 얻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김을 건강한 스낵으로 인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이런 스낵을 이렇게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스낵을 이렇게 또 많이 먹기는 먹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스낵으로 인해 가지고 살이 이렇게 또 많이 찌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건강한 스낵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김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을 이렇게 또 많이 사서 이렇게 또 먹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 보니까 김의 가격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한국의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김의 가격을 안정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금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풀무원 같은 그런 식품 기업들에서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1년 내내 김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R&D를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연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김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김이 엄청나게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여기서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